조선시대 궁중연회를 그린 기록화 진연도를 배경으로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나란히 섰습니다. 이 대통령의 주선으로 여야 대표가 손을 포개며 첫 악수가 성사됩니다. 여야 대표의 인사말을 들은 이 대통령은 국민이 보기에 여야가 과하게 부딪혀 특정 이익을 위한 정치인지 걱정하는 상황이 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로 서두를 열었습니다. 이어 대통령의 가장 큰 책무는 국민 통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은 국민을 통합하는 게 가장 큰 책무죠. 제가 그냥 듣기 좋으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다만 이런 국민 통합이 어려운 것도 현실이기 때문에 대화를 자주 하고 소통을 통해 오해를 최대한 제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극복할 수 있는 차이는 최대한 극복해서 그 간극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게 대통령의 역할이라는 설명입니다. 이 대통령은 여당뿐 아니라 야당을 통해 들리는 우리 국민의 목소리도 많이 듣고 국정에 모든 국민의 목소리가 공평하게 반영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야 공통 공약은 과감히 시행해보자는 아이디어도 제시했습니다. 서로 용납될 수 있는, 용인될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찾아야 돼요. 그래서 공통 공약 같은 거는 좀 과감하게 같이 시행을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대통령은 또 정상회담을 준비하고 실제로 치르는 과정에서 국가 이익에 대해선 한 목소리를 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익과 국민복리 증진을 위해 함께 힘을 모으면 대외 협상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당부했습니다. 이번 오찬회동 후 여야 대표는 민생경제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여야는 실질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는 협의체가 돼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고 각 단위 실무 협의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현지 시간 4일 조지아주 배터리 공장의 한국인 노동자 300여 명이 미국 이민당국에 체포 구금됐습니다. 비자가 문제가 됐습니다. 대부분은 노동 또는 수익 활동이 금지되는 전자여행 허가나 단기 상용 비자를 받고 미국에 입국한 뒤 일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는 미국 측과 이들의 석방을 교섭했습니다. 자진 출국을 통해 귀국하도록 협의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전원이 전세기로 조기에 무사히 귀국할 수 있도록 세부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행정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빠른 시일 내에 일괄 귀국시킬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전세기 비용은 관련 기업 측에서 부담할 예정입니다. 전세기는 이르면 현지 시간 10일에 운항할 가능성이 거론되지만 아직은 유동적입니다. 자진 출국 의사 확인부터 전세기 운용 등 행정 절차들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기 위해 미국 워싱턴 DC를 급거 방문합니다. 미 행정부 고위 인사를 직접 만나 협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매우 우려가 큽니다.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체포된 데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한편 외교부 당국자는 자진 출국 인원들이 미국을 다시 방문할 때 불이익이 없는 형태로 협의 중이라면서도 다만 체류 신분 등에 따라 개인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영사면담을 진행한 인원 중 건강에 문제가 있거나 구금 환경에 문제를 제기한 경우는 없었고 인권 침해를 보고받은 바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KTV 문기혁입니다. 새 정부의 AI 3대 강국 비전 실현을 주도할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은 인공지능이 국력이자 경제력이며 안보 역량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미래를 과감하게 선도하지 않으면 기술 종속과 산업 쇠퇴, 양극화 심화를 피할 수 없을 거라고 진단했습니다. AI 3대 강국의 비전은 단지 희망 섞인 구호만이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핵심 생존 전략입니다. 이 대통령은 위원회가 AI 3대 강국 비전을 현실로 이끌 총사령탑이라며 인공지능을 대표적인 미래 먹거리로 만들 거라고 소개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지혜를 모으고 힘을 모은다면 세계를 선도하는 AI 3대 강국의 비전도 충분히 실현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러면서 인공지능 전략 수립과 집행의 4대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정보의 양극화와 불균형이 없도록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하고 전 지역의 AI 균형 발전을 이뤄야 할 거라는 설명입니다.
또 민간의 전문성과 정부의 전략적 투자가 뒷받침돼야 한다며 민관 원팀 전략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사회 전반 시스템을 인공지능 친화적으로 정비해야 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부위원장의 임문영 미래전환 대표를 비롯해 34명의 민간위원을 위촉했습니다. 한편 위원회는 전략과제의 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종합해 오는 11월 발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속도감 있는 정책 집행을 위해 하정우 대통령실 AI 미래기획 수석을 의장으로 하는 국가 AI 책임관 협의회를 구성한다는 방침입니다. KTV 최영은입니다. 국방부가 매년 개최하는 다자 안보회의체 서울 안보대화를 계기로 한일 국방장관 회담이 열렸습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서울 안보대화 참석차 방한한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상과 만났습니다. 한일 국방장관 회담은 지난해 7월 이후 1년 2개월 만이며 일본 방위상의 방한은 2015년 이후 10년 만입니다. 양 장관은 지난달 개최된 한일 정상회담에서 영내 전략 환경 변화 속에 양국 간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기로 한 만큼 국방 당국 간에도 소통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상호 방문과 국방장관 회담을 포함한 정례 협의, 인적 교류를 더욱 활성화하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양 장관은 올해 11월에 예정된 일본 자위대 음악축제에 한국 군악대 참가를 논의했습니다. 이와 함께 양 장관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일 공조를 지속하고 북러 군사협력 심화에 대해서도 함께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양 장관은 한일 국방협력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며 인공지능과 무인체계 등 첨단 과학기술 분야에서 상호 호혜적인 협력 가능성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나카타니 방위상은 방한 기간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참배하고 해군 2함대도 방문합니다. KTV 박지선입니다. 지난 7월 취임 후 처음 출입기자단을 만난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경제 회복을 위해 투트랙으로 정책 목표를 설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구 부총리는 단기적으로 경기 대응과 민생 활력, 생활물가 등 매크로 매니지먼트, 거시경제 관리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거시관리만 해서는 성과가 나지 않는 만큼 마이크로 타겟팅, 미시 목표 선정으로 조화를 이루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매크로 매니지먼트만 해서는 성과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 타겟팅을 해서 이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구 부총리는 거시경제 관리를 위해 오는 22일부터 민생 소비 쿠폰 2차 지급으로 경기 흐름 반전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세법 시행령도 국가 전략기술에 AI와 자율주행을 추가해 10월에 조기 개정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공공부문 이부룡은 최소화하고 공공기관 투자 확대와 기금 운용계획 변경으로 연말까지 7조 원 예산을 추가로 집행하기로 했습니다. 구 부총리는 기술 변화 속도가 너무 빠른 만큼 가용 가능한 재원을 총동원해 단기간 성과를 도출할 계획입니다. AI 대전환 아이템 15개와 초혁신경제 15대 과제 추진 계획을 선정하고 오는 10일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 회의에서 추진 계획을 논의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10월 말까지 프로젝트별 로드맵을 마련해 제시하고 내달 신대외 전략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본격적인 추석을 앞두고 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추석 성수품 공급과 할인 지원을 포함한 추석 민생 대책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입니다. 할인 지원도 최대한 정부할 수 있는 범위를 최대한 해서 물가도 안정시키고 또 취약계층들이 어렵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서 추석 민생 대책을 조만간 발표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편 건전재정을 위해 중장기 재정 혁신을 목표로 기재부 2차관을 중심으로 하는 재정구조혁신 TF를 이달 중 출범하기로 했습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이미 집을 한 채 보유한 1주택자의 수도권과 규제지역 전세대출 한도가 2억 원으로 일원화됐습니다. 보증 기관별로 2억 원에서 3억 원까지 제각각이던 1주택자의 수도권 내 전세대출 한도가 통일된 겁니다. 이로써 2억 원 초과 3억 원 이내로 전세대출을 받던 1주택자의 약 30%가 규제 영향권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이들의 대출 금액은 평균 6,500만 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손쉬운 전세대출 실행이 기존 전셋값을 올리고 주택가격 상승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고 최근 빠르게 늘고 있는 전세대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강남 3구와 용산 등 규제 지역 주택가격 오름세가 계속 이어지자 이들 지역의 주택담보 인정 비율, LTV 상한도 낮췄습니다. 규제 지역 LTV를 50%에서 40%로 낮추는 등 대출 규제를 보완하고 가계대출, 부동산 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필요시 언제든지 추가적인 안정화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수도권 내 주택 매매나 임대 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은 전면 금지됐습니다. 기존에는 수도권 규제 지역에 LTV 30%, 비규제 지역에는 LTV 60%를 적용했는데 모두 0%로 적용해 원천 봉쇄했습니다. 가계대출 규제를 피해 사업자 명의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다만 주택을 새로 지을 때 최초 대출과 임차 보증금 반환 목적의 대출은 예외로 뒀습니다. 아울러 은행이 매년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 내는 출연료율 부과 기준이 내년 4월부터는 대출 금액 기준으로 바뀝니다. 금융회사 평균 대출 금액보다 적으면 덜 내고 많으면 더 내게 돼 고가 주택에 대한 거액 주택담보대출이 줄어드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향후 전세대출에 대해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 확대 적용과 전세대출 보증보율 인하 등의 추가 규제 방안에 대해서는 가계부채 상황을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이리나입니다. 역대 가장 성공한 넷플릭스 콘텐츠 K-팝 데몬 헌터스. 영화 흥행에 힘입어 배경이 되는 한국도 덩달아 인기입니다. 애니메이션 속 까치와 호랑이 캐릭터의 원본격인 호작도 상품이 불티나게 팔리는 등 한국의 유산, 이른바 K-헤리티지에 대한 관심도 늘고 있습니다. 국가유산청은 K-헤리티지 가치 확산에 나섭니다. 300조 시장의 K-컬처를 내걸고 있는 현재 K-컬처의 뿌리인 K-헤리티지를 가지고 글로벌 확산을 해보겠습니다. K-관광 3천만 시대를 달성하는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노력할 거고요. 국가유산 관광 콘텐츠를 강화합니다. 고궁 야간 개방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국능 문화축전 외국인 특화 프로그램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늘어나는 국가유산 문화상품 수요를 반영해 경복궁 플래그십 스토어도 조성합니다. 1000평 규모로 오는 2027년 개관을 추진합니다. AI와 3D 등 첨단 기술도 활용합니다. 국가유산 자료와 사진, 도면 등 AI가 학습할 수 있는 데이터를 공급해 생성형 AI 생태계를 구축합니다. 이를 통해 정확한 생성형 AI 저작물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와 함께 국가유산 3D 원천 지식재산을 지속 확충하고 영화와 게임 등 산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민간에 개방합니다. 내년 7월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부산에서 개최하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도 차질 없이 준비합니다. 허 청장은 특히 내년 세계유산위에 북한을 초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유네스코에 오줄레 사무총장께 제가 서신을 보냈습니다. 내용인즉슨 내년에 세계유산위원회를 한국에서 하는 이만큼 남북한이 함께 할 수 있는 일을 중재를 해달라. 북한 참석과 함께 비무장지대의 세계유산 남북 공동 등재 등 의견을 전달했다면서 오는 11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유네스코 총회에서 논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가유산청은 남북문화유산 교류 협력 재개도 추진합니다. 지난 2018년 합의에 그친 금강산의 주요 사찰 유점사 복원을 비롯해 남북한 교류에 물꼬를 틀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입니다. KTV 김찬규입니다. 내년 문화체육관광부 연구개발 예산안이 1,515억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올해 대비 42.7% 증가한 것으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내년 R&D 예산은 K컬처 AI 산소 공급 프로젝트에 집중 투입됩니다. 콘텐츠 산업의 인공지능, AI 활용을 극대화해 K컬처의 산업 파급력을 증대시키겠다는 취지입니다. 인공지능은 문화산업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그 기업들의 만성적인 자금 부족, 정부 R&D 예산 삭감 등으로 문화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가 정체되어 있었습니다. 이 상황을 타파하기 위해 K컬처 AI 산소 공급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문체부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 콘텐츠 산업의 AI 전환을 도모한다는 계획입니다. 콘텐츠 산업 전 과정에 AI 기술을 도입하고 AI 기술 기업 육성을 지원하는 게 핵심입니다. 또 한국 문화를 반영한 AI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자주적 인공지능, 소버린 AI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공공문화 공간에 AI 기술을 적용해 국민의 AI 접근성과 체감도를 높이고 문화와 신기술을 동시에 이해할 수 있는 융합형 인재를 양성하는 사업도 추진됩니다. 문체부는 R&D 투자 확대는 문화산업의 튼튼한 뿌리를 만들기 위한 정책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며 앞으로도 문화산업의 근간인 문화기술 투자를 늘려나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신경은입니다. 오는 11월 13일 치러지는 2026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5일까지 2026학년도 수능 응시 원서를 접수했습니다. 총 지원자는 55만 4천여 명, 지난해보다 3만 1천여 명 늘어났습니다. 재학생은 37만 1천여 명, 졸업생은 15만 9천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졸업생 지원자는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에 따라 지난해 21년 만에 최다를 기록했지만 2026학년도에는 의대 정원이 2024학년도 수준으로 동결되면서 1,862명 줄었습니다. 탐구 영역에서는 사회탐구만 선택한 수험생이 32만 4천여 명으로 전체의 61%에 달했습니다. 반면 과학탐구만 선택한 수험생은 12만여 명, 전체의 22.7%에 그쳤습니다. 이공계열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과학탐구 대신 사회탐구로 갈아타는 이른바 사탐런 현상이 이어진 겁니다. 사회탐구 영역만 선택한 수험생은 지난해에 비해 24.1% 늘었고 과학탐구만 선택한 수험생은 역대 가장 낮았습니다. 사회탐구 과목을 1개 이상 선택한 수험생은 전체 탐구 영역 지원자의 77.3%에 달했습니다. 입시업계는 사회탐구 응시자가 급격히 늘면서 1, 2등급 인원도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가탐 응시생들의 숫자가 예상보다 상당히 줄어들어 있습니다. 그만큼 수시에서 수능 체제 맞추기가 이과 학생들은 어렵다는 얘기가 되고 사탐은 수시 수능 체제 충족자가 가잉 현상이 벌어질 수 있고 사탐 응시생들 사이에서는 내신 변별력이 높아질 수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한편 제2외국어 한문 선택자는 10만 2천여 명으로 전년보다 9% 이상 늘었으며 필수 영역인 한국사는 모든 지원자가 응시를 신청했습니다. KTV 최다입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고용24를 통한 신규 구직 인원은 35만 2천 명으로 1년 전보다 1만 4천 명 늘었습니다. 반면 구인 인원은 2만 7천 명 줄어 15만 5천 명에 그쳤습니다. 고용24 구인은 특징상 제조업체 이용률이 타 구인 구직 플랫폼에 비해서 현저히 높은 가운데 8월 달에 제조업 구인이 16,000명 전체 감소했고 전체 구인 감소의 5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구직자 1명당 일자리 수를 의미하는 구인 배수는 0.44개로 집계됐습니다. 8월 기준으로 지난 1998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고용보험 상시 가입자 수는 18만 2천 명 늘어 5개월째 18만 명대 증가폭을 유지했습니다. 업종별로 보면 서비스업 가입자가 20만 9천 명 늘었습니다. 보건복지업을 중심으로 크게 늘어 전체 가입자 증가를 이끌었습니다. 반면 제조업 가입자는 10,000명 줄었습니다. 특히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 당연 가입자 증가분을 제외하면 2만 8천 명 감소했습니다. 건설업 가입자는 18,000명 줄어 25개월째 감소세를 이어갔습니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 가입자가 18만 2천 명 늘어 증가폭이 가장 컸습니다. 반면 29세 이하는 9만 2천 명 줄어 가장 크게 감소했습니다.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5천 명 감소한 반면 지급자는 12,000명 늘었습니다. 지급액은 1조 329억 원으로 74억 원 증가했습니다. KTV 임보라입니다.